한사군 한반도 비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낙랑군 제평양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족사학계 입장에서는 낙랑군 요동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계의 정설인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조선 후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식민사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낙랑 요동설과 낙랑 평양설이 대립하면 두 설의 논지를 1차 사료, 고고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조선 후기의 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조선 후기 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익은 조선 사군이라는 책에서 낙랑군과 현도군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약용은 아방강욕고라는 책에서 요즘 사람들은 낙랑의 여러 현이 혹 요동에 있었던 것으로 많이 의심한다. 정약용은 낙랑군 평양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박은식, 이상용, 신채호 등은 한결같이 낙랑군 요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한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만든 낙랑군 평양설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고는 조선 후기 학자들을 끌어들인 것은 학자로서는 옹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고대사회학회는 조선일보와 공동기획으로 고대사의 진실을 찾아서를 장기 연재를 하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대표 식민사학자인 시라토니 이와키치, 등에 대해서 칭송을 하면서 이들의 연구는 한정된 문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추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진행된 고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과 유물들이 문헌이 제공하는 부족한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헌이 제공하는 부족한 정보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 북부라고 말해주는 1차 사료는 없습니다. 1차 사료와 정반대지만 고고학 발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우기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한사군의 위치가 하북성 등 만주 서쪽이라는 1차 사료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키노는 1910년부터 15년까지 조선 총독부 촉탁의 신분으로 조선 전역의 고적을 조사했다. 이후 1920년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과 유물들은 낙랑군의 중심지가 평양이었음을 확인해주는 핵심적인 증거로 인정받았다. 세키노 다다시가 낙랑군 평양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인물이 세키노 다다시입니다. 문성재 박사가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라는 책을 통해서 세키노 다다시의 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리창가의 골동품 가게를 둘러보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 대의 발굴품을 300여 엔에 구입하였다라는 일기가 있습니다. 북경 유리창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사동하고 비슷합니다. 골동품, 고서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세키노 다다시가 300여 엔이면 지금 약 1,500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돈을 조선 총독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 고적조사 당시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유물을 조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점재현 신사비 이만희 시류가 평안남도 1914년에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발견한 비석입니다. 평야지대고요.
낙랑군 산하 점재현의 현령이 만든 비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낙랑군 점재현의 치서였음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 동안 이 평야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만희씨가 하루 만에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옆에 그 얘기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대대적으로 낙랑군 증거 유물이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방 후에 북한이 이 점재현 신사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석 기초에 시멘트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시멘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용광구 일대에서 나오는 화강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작된 유물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낙랑목간이라고 합니다. 낙랑목간이라고 하는데 호구부, 이게 이제 낙랑목간이라고 하는 호구부인데 이거는 그 목판입니다. 목판. 그래서 휴대가 가능한 거고요. 그 호구부는 그 지역의 세금 병력을 부과하는 데 사용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민호의 그 증감 상황을 담고 있는 오늘날에 보면 그 공문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1993년도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아이들, 안정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낙랑 고분의 수는 3천여 개에 달한다. 낙랑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 일제가 관여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초원 4년 호구부 목독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이걸 발굴했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제 어용 사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기원전 108년에 한문제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설치한 낙랑군이 무려 420년 동안이나 평양 일대에 존재하면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한나라 낙랑군의 설치와 더불어 원시 상태에 있는 조선 민족이 문명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 북한의 입장은 우리 강단사학계의 입장과 정반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당한 궤변이다. 그것은 우리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된 평양 일대의 낙랑무덤 자료들이 잘 말해준다.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낙랑군 증거 자료다. 하지만 북한은 아니다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자료들은 한식 유적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낙랑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준다.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낙랑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책에 낙랑국이 나옵니까? 낙랑군은 우리가 무지하게 공부를 했지만 낙랑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낙랑국과 낙랑군은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이병도는 낙랑국에 대해서 낙랑국을 낙랑군으로 보고 313년에 멸망했으므로 삼국사기의 기술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에 낙랑국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37년에 멸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호동왕자 낙랑공주의 이야기가 있죠. 낙랑공주가 그 자명고를 찢으면서 낙랑국이 고구려에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37년에 멸망했다고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낙랑국의 수도는 평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강단사학자들은 낙랑국과 낙랑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고 낙랑국을 낙랑군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북한에서는 낙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정백동 364호에서 나온 이 유물은 낙랑군의 현별 인구 통계를 정리한 목간으로서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고고학 100년의 조사와 연구 성과에 따르면 낙랑군이 평양에 존재했음을 의심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 이 어떤 말에 이렇게 확실하다, 의심할 어떠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그런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낙랑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북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온 것처럼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북한의 자료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한겨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고학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 사학자들은 대부분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비정합니다. 이것이 일군의 학자들 눈에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친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그냥 땡깡 부리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땡깡 부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까고 있는 겁니다.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남창희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사 낙랑군의 평양에서 발견된 낙랑목간의 유물이 낙랑군의 유물이라 할지라도 주류사학계에서 유물 때문에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라면 백제 유물이 많이 출토되는 오사카 나라지방은 백제 식민지라고 해야 한다. 이것은 논리적 비약에 불과하다. 지금 일본의 오사카 나라지방에는 백제의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단사학자들은 일본은 백제 식민지가 아니라고, 백제 식민지였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판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을 넘어서 이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물을 가지고 100% 확실한 증거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자세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단곡이 북부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숭 자낙랑산 제적 진보이 도해 하고 지마한야 하야 도왕검성하니 시 당군 해모수 병호 동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환단곡에 의하면 이 최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번조선에 있던 낙랑산에 있었던 그 거부인데요, 대부호인데 서기전 195년에 이 평양 마한이죠, 마한 그 평양으로 와가지고 최씨 낙랑국을 건설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번조선이 있고 북부여가 있는데요. 환단곡에 의하면 단군 왕금은 그 신교의 그 삼신사상을 기반으로 단군의 영토를 삼한으로 나누어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삼한관경제라고 하는데요. 신채호 선생께서는 북사만, 대륙사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만은 남사만이죠. 바로 북사만이라고 하는 진한, 번한, 마한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명칭이 바뀌게 되면서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 진조선은 만주 일대, 번조선은 요동 요소 일대, 막조선은 한반도 일대를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진조선이 이제 망하게 되고 북부여가 이를 계승해서 해모수 당군이 북부여를 이제 개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를 개창을 하면서 개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자기 그 유방의 친구인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관은 같은 동네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깨복쟁이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유방이 죽고 여태우가 집권하자 자기 아들 왕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신들을 이제 숙청을 하는데요.
이에 이제 노관이 흉노로 도망을 하게 되고요. 그 노관의 부하인 위만이 그 번조선에 천명을 이끌고 망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조선의 마지막 왕인 둔왕이 이를 허락을 하고 위만을 번조선의 국경수비대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만이 1년 후에 번조선을 침탈을 해가지고 빼앗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이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위만조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위만 정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위만이 번조선에 망명했던 서기전 195년에 최숭이 그 평양으로 건너가서 낙랑국을 세웠다는 내용이 환단곡에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 광경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기 조선열전에 보면 진멸련, 속 요동외요, 한흥 위기원 난수라, 복수 요동 고세, 지 폐수 위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이 연을 멸했습니다. 전국 시대 때 전국 칠웅이라고 있었죠. 진나라가 연나라를 이렇게 멸해서 요동의 그 요동을 외요로 이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라가 이제 흥해가지고 그곳이 너무 멀고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요동을. 그래서 그 요동의 옛 요새를 고쳐가지고 폐수에 이르러 조선과 경계를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사기 조선열전에 남아있고요. 이 폐수가 그러니까 한나라와 조선과의 경계선이라는 것이죠. 이 폐수에 대한 쟁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강단사학계는 폐수를 청천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압록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동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길도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폐수가 한나라와 조선과의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기 소진열전에 보면 연, 동유, 조선 요동이라. 연나라의 동쪽에 조선의 요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연나라 국경 바로 옆에는 조선이 있었는데 거기가 요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 색은 조선열전에 보면 왕엄성은 낙랑군 폐수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폐수의 동쪽에 이렇게 조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는 결론은 요동에 있다. 것이죠. 이게 이제 전국 시대 때 연나라의 그 지도입니다. 연해 장성이 저기 요동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기 하본기에 보면 낙랑 수성연에 유갈석산 하니 장성 속이라. 낙랑 수성연에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의 기점이다. 사기 하본기에 보면은 낙랑군이 저기 갈석산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수성연에. 그리고 거기에는 만리장성이 시작된 기점이다. 그런데 이병도는 어떻게 고치냐면 수성연,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수안으로 비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비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는. 자기가 원하면 아까 우리 신채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땅 뜨는 제주를 이렇게 이병도가 땅 뜨는 제주를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산해관에 있는 만리장성을 평양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중국 측에서 봤을 때는 아주 땡큐하죠.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영토를 늘려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중국에 동북공정을 해도 한마디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